대구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사건은 지난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한 여성. 계산대에 있는 직원에게 말을 거는 듯 하더니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상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신고를 했죠. 그리고 잠시 후 나타난 경찰.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잠시 후 계속됩니다. 편의점에 들어와 뭔가에 쫓기듯 쪽지를 건네는 여성. 그녀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당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웅 백성음 씨입니다. 그날 있었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날 3시 반쯤 물건 정리하고 쉬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휴대폰으로 계속 통화 중이셨고 상대방이 들으면 안 되는 것처럼 수화기를 갑자기 막으시더라고요. 말씀을 안 하시고는 입모양만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행여나 자신의 목소리가 들릴까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고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보니까 펜이랑 종이를 달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영웅은 갖고 있던 펜과 영수증을 건넸고 여성은 뭔가 급히 적었다는데요. 메모를 본 영웅은 깜짝 놀랐답니다. 그 당시 내용에는 딸이 납치됐다.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었죠.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는데요. 그걸 보자마자 갑자기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머리가 순간 새하얘졌죠. 갑자기 이게 몰래카메라인가 싶은 생각도 처음엔 들었었고요. 편의점에서는 보통 이런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쪽지를 건넨 여성이 편의점을 나서자마자 경찰에 신고부터 했다는 영웅. 밖으로 나간 여자를 살펴보다 문득 머릿속을 스친 단어가 있었다는데요. 그 여성분의 행동을 봤을 땐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보이스피싱이요? 휴대폰 통화 중인 상태로 들어오셨고 들어오셨을 때 계속 통화하던 모습 그리고 저한테 수화기를 맞고 입모양으로만 얘기하시던 모습까지 이상하다 싶었죠. 사라진 여자를 걱정하던 그때 때마침 경찰이 들어왔고 영웅은 좀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함께 여자를 찾았답니다. 일단 납치됐다는 상황 자체가 흔치도 않고 긴급한 상황으로 인지했을 때 점주님을 따라서 한 30m 정도 가보니까 한 여성분이 골목길에서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점주분이 저 여자분이에요 해가지고 피해자분인 걸 알았습니다. 편의점을 나선 지 약 10분이 흘렀지만 여자는 납치범과 아직 통화 중이었다는데요. 다가가니까 저희한테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조용히 해달라 이런 제스처를 좀 취하시더라고요. 불안해하는 여성을 안심시키며 확인에 나선 경찰. 따님의 성함과 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해봤는데 바로 받으셨고 딸이 맞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전화를 바꿔드렸습니다. 안전한 딸의 목소리를 듣고 주저앉고만 그녀. 얼마나 놀라셨어요? 순찰차에 타고서도 쉽게 진정이 되지 않는지 한참을 울었다고요. 자기 모르는 번호가 전화로 와서 받았는데 이제 자기가 딸을 데리고 있다고 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한 여성의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이제 그 목소리가 딸과 너무 유사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가족인 척 연기에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심지어 내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가 올 경우 의심하기 어려운데요. 내가 보증을 써줬어. 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지하 창고 같은 데 끌려왔어. 나보고 돈 내라래. 여보세요? 어떻게 폭행당했어. 누가? 여보? 그 사람 칼 들고. 이번 사건도 딸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한 보이스피싱범. 그렇다면 영웅은 어떻게 눈치를 챈 걸까? 제가 예전에 편의점 하기 전에 은행에서 청원경찰일을 하다 보니까 보이스피싱 경험이 한 번 있긴 있었죠. 다행히 송금을 하진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운이 좋았죠. 작년 6월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택시로 이동 중 갑자기 목적지를 바꾸는 승객. 대구에서 예천으로, 다시 예천에서 안동으로 행선지를 바꿨다는데요. 이에 수상함을 감지한 택시기사가 승객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목적지에서 내린 승객을 주의 깊게 살펴보던 택시기사. 하차하자마자 위치 사진 찍는 것을 본 뒤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고요. 택시 기사인데요. 대구에서 지금 안동으로 왔는데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택시 도치 같기도 하고. 잠시 후 검거된 승객. 승객의 정체는 바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하는 수거체. 어떻게 하셨죠, 이거? 검거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현금 5천만 원도 함께 회수할 수 있었는데요. 진짜 다행이네요. 알고 보니 영웅은 32년 경력의 예? 전직 형사였죠. 역시 전직 형사? 예리한 눈썰미로 남다르셨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야. 알아보고 피해까지 회수할 수 역시. 있었답니다. 남다른 대단하십니다. 감이 있으셨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쉽사리 줄지 않고 있는데요. 금액은 더 늘어났네요. 안녕하세요. 왜 그럴까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찰 문서 등 가짜 문서를 제공하면서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신뢰를 형성하면서 접근하고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수법을 미리 잘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성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그 수법은 뭐예요? 최근에는 카드 배송을 미끼로 경찰, 검찰,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서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네, 나 택배인데요. 혹시 년생 2월 2일 카드가 오시는데 몇 시에 방문하실까요? 예, 저도 배송만 하는 직원이라 자세한 걸 확인 안 되고요. 봉투에 보시면 고객센터 번호가 있는데 메모 좀 가능하세요? 전화해서 잘 확인해 보세요. 요즘에 명의동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머. 여기서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봉투에 보시면 고객센터 번호가 있는데 전화해서 잘 확인해 보세요. 배송기사 사칭범이 알려준 고객센터는 보이스피싱 연락처, 사기 전화를 유도한 건데요.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 1부팀의 아, 저 이런 전화 받은 적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그 카드 배송뿐 아니라 기관 사칭, 대출 사칭 수법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피해를 아이고. 당한 상황이라면 아유, 아찔해. 신속히 112에 신고한 뒤 금융감독원 혹은 금융기관을 통해 범인의 계좌를 지급정지 요청하고, 이때 범인의 계좌에 돈이 남아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무엇보다 공공기관에서는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예리한 눈썰미로 피해자를 구한 히어로, 우리 곁에 진정한 영웅입니다.